이 얼굴에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들처럼 이제 기름기가 쫙 좀 돌고 화색이 만연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포에서 초선 의원들 만난다고 어디 중국집에서 만난다 해서 기자들이 미리 알고 쫓아가니까 또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정치 뉴스의 이제 중심 인물로 다시 돌아왔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인이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마약 같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아주 쉽게는 친한, 반한 이렇게 전선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를 수 있죠? 대체로 뭐 대선 준비 기간에도 드러나긴 했었지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좀 옹호하는 쪽은 비례 대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하거나, 그러니까 뭐 오세정, 신용현, 뭐 최이배 이런 이제 전문직 출신 그 재입 그런 비례 초선 의원들이 보통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이현주 의원, 최명길 의원 이런 이제 수도권 의원 일부 그리고 호남 초선인 이용주, 송기석, 송금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안 전 대표 쪽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반대하는 쪽은 아까 이제 뭐 선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중진 의원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황주홍, 주승용, 뭐 장병완, 유성엽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고 또 호남 초선 의원 중에서도 김경진 의원, 뭐 윤영일,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비례 중에서는 이제 가장 화력이 센 이상돈 의원과 뭐 장정숙, 박주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좀 이렇게 양분돼 있는 상태죠. 네. 의원들이 지금 40명인데요. 누가 이제 대략 계산해 보니까 반대가 20명 정도 되고 관망이 한 10명, 좀 찬성 쪽으로 좀 돌아선 사람이 10명. 뭐 현재 의원들 분포는 이렇다고 하고요. 원외위원장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내 구도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 패배 뒤에 3개월 지나서 당권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요. 패장, 그러니까 패배,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상당 기간 좀 자숙, 또 이제 뭐 반성의 기간, 이런 시간을 갖고 컴백하는 게 상례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보 조작 사건이 이제 터졌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자숙의 시간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사실은 당권을 접수하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제일 가깝게는 홍준표 모델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홍준표 지금 대표죠. 그번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이제 곧장 다시 복귀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아니 뭐 나라고 못할 거 있느냐 이렇게. 홍준표와 안철수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홍준표도 돌아왔는데 나도 못할 것 없다라고 바로 눈앞의 전례를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멀리 가면 이회창 모델이 있을 겁니다. 97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98년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총재로 복귀해서 이회창 대세론에 올라타서 거의 5년 동안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시대를 좀 길게 잡고 보면 누군가 김대중 전 대통령 모델을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에 대선에서 졌을 때 3등을 했는데요. 약 600만 표 정도를 받았고요. 92년 대선에서는 이제 2등으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졌는데 그때 800만 표, 200만 표가 늘었죠. 그리고 97년에 3만 표로 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3등, 2등, 1등 이렇게 된 건데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2017년 이번에 3등,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3등을 했죠. 그러니 이제 다음에는 뭐 되지 않겠는가 5년 뒤에. 혹시 안 돼도 2등, 또 안 되면은 차근차근 1등.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자기가 이번에 받은 지지가 굉장히 소중한 자기의 기본 자산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자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중도로 향해 나가면서 뭔가를 좀 더 쌓아가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비교적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0%대의 지지를 이제 얻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 이게 굉장히 고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그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이제 지지세를 좀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국민의당이 추경과 그 정부조직법 그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협력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렇게 너무 민주당 편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그 입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민주당 쪽으로 이제 많이 휩쓸리면서 자칫 이제 본인의 입지도 사라지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현할 사람은 이제 본인이고 본인의 뭐 정치적인 계획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이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명분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 그런 그 논리적이고 뭐 이런 고도의 뭐 명분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대표 출마를 안 하면 나는 잊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약간 좀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난 일요일이죠. 기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얼굴에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들처럼 이제 기름기가 쫙 좀 돌고 화색이 만연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포에서 초선 의원들 만난다고 어디 중국집에서 만난다 해서 기자들이 미리 알고 쫓아가니까 또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정치 뉴스의 이제 중심 인물로 다시 돌아왔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인이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마약 같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요새 안철수 전 대표 얼굴 보면 이게 그 카메라 마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네, 뭐 그런 것. 네. 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그걸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고요. 네.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류하던 의원들은 네. 11일 내일까지 지켜보겠다. 말려보겠다, 네. 만류하겠다고 했는데 보란 듯이 오늘 그냥 오전에 네. 등록을 해버렸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등록하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지금 그냥 엄포 정도로 네, 그렇게 봐야겠죠. 봐야죠. 네. 그리고 뭐 탈당을 하더라도 뭐 그분들의 정치적 미래가 뭐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간다는데 민주당이 환영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자신들의 거취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 그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그 안 대표가 되면 안에서의 이제 거의 따로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형식으로 지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탈당, 뭐 분당, 뭐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돈 의원이 좀 가장 강경한데 그분 비례대표라서 그러니까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고요. 그 불가능하죠.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반대에서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고문단, 뭐 자기들은 고문단이라고 하지만 동교동계죠. 네. 이 동교동계 사람들이 모여서도 탈당 얘기는 당분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좀 역풍이 불 수 있겠다 해서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힘께나 쓴다는 의원들은 안철수 그 출마는 명분이 없다.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호남이고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면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는 게 낫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작용을 좀 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이분이 노선 자체도 정동영, 천정배 노선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노선 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런 그 정책 노선 가치관 네. 측면에서도 네. 이제 안철수 쪽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20대 10대 10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이제 부정적인 것이고 근데 이게 당원 선거라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대세를 좌우하는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8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조금 성급한 예측일 수 있겠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되는 건가요?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뭐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내부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호남의 분위기가 그렇게 상당히 좋지는 않아서 의외로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바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가 내년에 걸려있기 때문에 원내와 이제 원외의 이해관계가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서 지자체에 나가려는 후보들 경우에는 당의 얼굴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천정배, 정동영 후보보다는 안 전 대표가 낫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뭐 안 전 대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이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이제 호남이 55% 정도 됐는데 당원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은 50% 정도.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이제 호남이고요. 나머지 12만 정도가 이제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뭐 아직 어떻게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 한 안철수에 대해서 반반 정도라고 보고요.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한 60, 70%.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사실은 전당대회는 끝난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좀 약간의 변수는 이제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전국적으로 정동영 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지금도 상당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천정배 의원은 어떤 개인적인 조직 기반은 없지만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천정배 의원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해도 구도로 보면 뭐 안철수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호남 민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1차 투표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도 가능할까요?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 그러니까 일단 천정배 의원 쪽은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 이제 정동영 의원 쪽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센 쪽이죠, 정동영 의원이. 근데 아직까지 본격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밖에선 그런 요구가 많고요. 다른 의원들은 단일화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 결단을 뭐 내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지만 그 당원들이 뭐 외계인들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이 민심에서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분 싸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워낙 명분이 없긴 없어요. 이번 출마 선언에 대해서 드디어 안철수가 구정신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새정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 당 대표가 뭐 하고 싶다면 우리가 찍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문재인과 또 잘 보이지 않는 홍준표가 있는데 거기서 더 잘 보이지 않는 안철수의 공간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자, 우리 국민의당이 과연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나를 믿어달라 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사실 아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뭐 비방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가 가진 이 정당 개혁 방안이 이게 별게 아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저 사람 믿고 과연 그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치열한 가치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톡 쏘는 제대로 된 핵사이다 같은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3개월 지나서 당권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요. 패장, 그러니까 패배,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상당 기간 좀 자숙, 또 이제 뭐 반성의 기간, 이런 시간을 갖고 컴백하는 게 상례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자숙의 시간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사실은 당권을 접수하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제일 가깝게는 홍준표 모델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홍준표 지금 대표죠. 그분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이제 곧장 다시 복귀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아니 뭐 나라고 못할 거 있느냐 이렇게. 홍준표와 안철수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홍준표도 돌아왔는데 나도 못할 것 없다라고 바로 눈앞의 전례를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멀리 가면 이회창 일부 그리고 호남 초선인 이용주, 송기석, 송금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안 전 대표 쪽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반대하는 쪽은 아까 이제 뭐 선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중진 의원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황주홍, 주승용, 뭐 장병완, 유성엽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고 또 호남 초선 의원 중에서도 김경진 의원, 뭐 윤영일,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비례 중에서는 이제 가장 화력이 센 이상돈 의원과 뭐 장정숙, 박주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좀 이렇게 양분돼 있는 상태죠. 네. 의원들이 지금 40명인데요. 누가 이제 대략 계산해 보니까 반대가 20명 정도 되고 관망이 한 10명, 좀 찬성 쪽으로 좀 돌아선 사람이 10명. 뭐 현재 의원들 분포는 이렇다고 하고요. 원외위원장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내 구도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 패배 뒤에 얼굴에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들처럼 이제 기름기가 쫙 좀 돌고 화색이 만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포에서 초선 의원들 만난다고 어디 중국집에서 만난다 해서 기자들이 미리 알고 쫓아가니까 또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정치 뉴스의 이제 중심 인물로 다시 돌아왔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인이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마약 같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아주 쉽게는 친한, 반한 이렇게 전선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를 수 있죠? 대체로 뭐 대선 준비 기간에도 드러나긴 했었지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좀 옹호하는 쪽은 비례 대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하거나, 그러니까 뭐 오세정, 신용현, 뭐 최이배 이런 이제 전문직 출신, 그러니까 재입 그런 비례 초선 의원들이 보통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이현주 의원, 최명길 의원 이런 이제 수도권 의원.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자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중도로 향해 나가면서 뭔가를 좀 더 쌓아가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 좀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비교적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0%대의 지지를 이제 얻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 이게 굉장히 고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그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이제 지지세를 좀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국민의당이 추경과 그 정부조직법 그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협력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렇게 너무 민주당 편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그 입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민주당 쪽으로 이제 많이 휩쓸리면서 자칫 이제 본인의 입지도 사라지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현할 사람은 이제 본인이고 본인의 뭐 정치적인 계획도 모델이 있을 겁니다. 97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98년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총재로 복귀해서 네. 이회창 대세론에 올라타서 거의 5년 동안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시대를 좀 길게 잡고 보면 누군가 김대중 전 대통령 모델을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에 대선에서 졌을 때 3등을 했는데요. 약 600만 표 정도를 받았고요. 92년 대선에서는 이제 2등으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졌는데 그때 800만 표, 그러니까 200만 표가 늘었죠. 그리고 97년에 3만 표로 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3등, 2등, 1등 이렇게 된 건데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2017년 이번에 3등,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3등을 했죠. 그러니 이제 다음에는 뭐 되지 않겠는가 5년 뒤에 혹시 안 돼도 2등, 또 안 되면은 차근차근 1등.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자기가 이번에 받은 지지가 굉장히 소중한 자기의 기본 자산이다. 지금